서울에서 광주, 목포를 빠르게 연결하는 호남 고속철도. 그런데 사실 이 호남 고속철도는 아직 다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 광주에서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광주에서 목포를 바로 잇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경유해 목포로 향합니다. 바로 무안 국제공항입니다. 총 공사비 2조 8천억 원. 그런데 이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소요시간은 2007년 11월에 개항한 무안국제공항, 호남 지역의 유일한 국제공항이지만 개항 이후 한동안 이용객 거의 없는 썰렁한 공항으로 적자 공항이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선 확충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이용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24년 현 시점에서 보면 이용객은 꾸준히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서 2023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7월까지 21만 명 정도 이용해 양양공항을 제외하면 다른 공항의 국제선 이용객과 비교해 볼 때 이용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큰 규모의 공항은 만들었고 무안공항을 활성화해야겠고 특히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해야겠고, 그래서 결국 이 구간을 지날 예정인 호남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으로 끌고 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의 계획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9년 수도권 강원, 영동, 호남 이렇게 세 곳의 신공항 계획을 세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고는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목포에 공항이 있었는데 규모가 협소하고 위치도 좋지 않아 이를 대신할 공항을 선정하게 된 것이 바로 무안공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광주 그리고 목포의 중간 지점이 무안이라 두 곳의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안공항을 잇는 철도 계획은 1995년 광주, 함평, 공항을 잇는 철도 노선 이설 계획 정도만 보였고, 당시 호남 고속철도는 천안에서 논산, 익산, 광주를 거쳐서 목포로 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 호남 고속철도의 노선 갈등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과정을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오송역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당시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즉 이때에는 무안공항을 경유할 계획이 아니었으나 기본 계획이 수립되던 시점인 2006년부터 호남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으로 경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계획한 무안공항 철도 연결은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에 함평에서 무안공항을 잇는 무안공항철도 계획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나와 있는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호남 고속철도는 오송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잇는 구간을 1단계로 먼저 추진하기로 했고 1단계 구간은 2015년에 개통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부터였습니다. 이후 약 10년간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8년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에서는 먼저 노선을 변경하고 후에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적 결정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으로 이어지는 호남 고속철도 기본 계획은 기존 호남선을 두고 고속선을 별도로 직선으로 놓는 것으로 당시 기준 2조 3,200억 원이 소요되고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을 13분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사비는 상당하지만 현재 32분 소요되는 이 구간을 13분 만에 가니 약 20분의 시간 단축 효과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본 계획은 이미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안공항 경유 논란 외에 야주역을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노선이 금성산을 관통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나온 대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주역 경유. 이를 위해 일단 나주역까지는 기존 선을 활용하고 이후 고속선으로 목포까지 잇는 것으로 예상 공사비 2조 100억 원이 들고 광주에서 목포 14분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거쳐서 목포까지 아예 고속선을 새로 까는 것으로 노선 길이가 길어져 공사비는 무려 3조 1,400억 원이 들고 광주 송정에서 목포 16분,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 11분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은 나주역을 경유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냥 기존 선을 고속화해서 따라가되 대신 한평에서 무안공항을 잇는 별도 지선철도를 만드는 것으로 예상 공사비는 9,853억 원,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23분,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 16분이 소요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나주역도 지나야 하고 무안공항도 경유해야 하니 정부에서는 이 세 번째 대안을 제시했고, 전라남도 측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안을, 나주시에서는 나주시도 KTX 정차역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쉽게 이 구간의 노선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정부는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안을 포기하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하되, 공사 시점은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하기로 결정합니다. 노선은 변경하지만 추진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나주역 미경유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고 결국 나주, 무안공항 모두를 경유하는 대안이 떠오릅니다. 즉 나주역을 경유하는 구간은 일부 기존 선을 활용하고 무안공항을 거쳐서 목포까지는 고속선을 만드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경로는 KTX가 전 구간을 고속으로 달리지 못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나주역을 경유해 수혜지역을 넓히고 나주역에 추가 정차에도 5분 정도 소요시간 증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선이 확정되나 싶었는데 2015년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전라남도 간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당시 정부안과 비슷하게 기존 호남선의 고속화와 한평에서 무안공항까지 지선 건설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안은 목포에서 무안공항을 철도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성 평가에서 이 안은 0.47, 그런데 이 안은 0.76이며 1조 원의 공사비를 아낄 수 있고 경제성이 더 높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노선 선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일단 의견이 일치한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역을 경유해 고마관역까지 구간이 우선 착공되고 나머지 구간은 노선 선정 후 공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합니다. 이렇게 10년간 길고 길었던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논란은 2017년 11월 기존선 활용이 아닌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 신선을 짓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즉 나주역을 지나 고마관역까지는 기존 호남선을 활용하고 여기서 무안공항을 거쳐서 목포역으로 향하는 이 방안이 결국 확정된 것입니다. 즉 나주역, 무안공항역을 모두 지나가게는 되었으나 노선 자체가 기존 호남선 대비 약간 우회하고 일부 구간 기존선 활용 구간이 섞여 있어서 목포역에서 서울까지 보면 기존 경로보다 2분 단축하고 2조 원 넘게 공사비를 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역 간 연결을 빠르게 하는 고속철도가 완전히 직선으로만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경부고속철도 구간을 보면 동대구에서 부산을 직선으로 잇지 않고 경주를 거쳐서 우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주, 울산 등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을 지나가게 됨에 따라 KTX 이용객 증가 효과가 분명해 보이는 반면, 무안공항 경유의 경우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KTX를 우회하게 만들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대중교통이 불편한 무안공항을 연결한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무안공항을 찾는 사람 중 광주광역시에서 온 비율이 42%, 그 다음이 전남이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KTX가 광주와 목포는 연결하기 때문에 어쨌든 무안공항의 접근성 개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KTX 정차역은 광주 송정역입니다. 국제선 이용객 특성상 무거운 캐리어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광주 송정역까지 이동 후 다시 KTX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KTX의 배차 간격이 30분에서 1시간 혹은 그 이상 벌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인천공항행 KTX가 운행하던 시절 인천공항을 KTX로 이동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했으며 공항철도와 지하철도 23.1%에 머물렀습니다. 1위는 공항버스로 35%, 자가용이 21%였습니다. 또 KTX는 기본 운임이 8,400원인데 광주에서 무안공항 혹은 목포에서 무안공항 짧은 거리를 오가는데 KTX 운임이 비싼 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무안공항 주차비가 무료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르니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대비 요금 자체는 KTX가 더 저렴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남 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논란과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목포까지 시간 단축 효과가 적고 막대한 공사비가 들지만 어쨌든 무안공항이 KTX 개통 이후 활성화된다면 적어도 KTX 운행에 따른 효과는 있겠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이 착공한 것은 2021년이었습니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공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 2027년 정도 개통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